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상외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경제가 다 무너지고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당 지지율이 굉장히 통합당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정혜연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각계 여론조사를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네, 굉장히 미래통합당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코로나라는 그 초유의 사태를 네. 정말 선거에 정말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네. 사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누구든지 그 여당 쪽에 좀 힘이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오히려 트럼프 지지도가 올라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긴 한데 네. 지금 민주당이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미래통합당에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거다. 것으로 예.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의외로? 지금 최근에 이제 여론 조사를 보면 네. 서울 경제가 4월 9일 날 이제 발표한 겁니다. 네. 엠브레인이라는 곳에 이제 의뢰했는데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네. 정부가 코로나에 제대로 대응했다라고 긍정 평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는 심지어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 중에서도 3분의 1은 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적절했다라고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총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몇몇 선거를 아주 잘 분석하는 몇몇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를 굉장히 이 선거에 많이 이용을 할 거다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하고 제가 아니 설마 이 코로나 대처도 제대로 못해서 나라에 역병이 창궐했는데 그걸 어떻게 홍보할 거냐 네, 그랬더니 네. 이 사람 말이 지금 이 진영 사람들은 제대로 된 그냥 객관적인 분석으로는 도저히 분석할 수 없다. 객관적인 시각으로는 분석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네. 얼마나 소위 말하는 홍보를 잘하면 네. 국민 10명 중에 7명이 네. 어떻게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에 대처를 잘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네, 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얼마나 홍보를 근데 했길래? 저도 참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좀 뜬금없다고 느끼는 네. 게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접하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뉴스를 하는 사람들이고 하지만 뉴스라는 건 항상 화제성이나 그렇죠. 뭐 시의성 이런 게 중요하죠. 네. 때문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이탈리아에 확진자가 많이 생겼을 때는 이제 이탈리아 계속 보도를 했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갔고 네. 요즘은 이제 프랑스 확진자 수를 이렇게 이제 하죠. 유럽 쪽으로. 예.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인데 참 뉴스를 보다 보면 대응이 되는 게 이렇게 이제 유럽 쪽 얘기를 하다가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뭐 줄었고 얘기를 하면은 뉴스를 보는 저도 저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사실 아다르고 거다르다고 그렇죠.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떤 방향으로 보도를 하는 거에 따라서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언론을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의 각 나라의 정상들이 전화를 해서 네. 한국의 이 코로나 극복 사례를 배우고 싶다라는 네. 전화가 아주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안 했다고 하던데. 네, 그런데 이제 했다고 막 홍보를 근데 이제 그런 식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머릿속에 게다가 우리 코로나가 그래도 잘 극복하고 있는 거 네. 아니냐. 왜냐하면 다른 나라 미국이나 네. 이탈리아나 굉장히 사망률도 네, 높고 높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정 기자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 네.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아시아 국가를 따로 한번 떼서 한번 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시아 국가를 선정한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중국 국경 지역, 네. 우리도 그렇고 이제 다 국경 지역이죠. 네, 아시아가 가까이 있는 예. 곳이고 두 번째는 아시아인이라는 그 인종적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일본 사람과 우리가 다르다, 베트남 누구랑 다르다고 하지만 그 서양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쵸. 아시아인인 거지 네. 저 나라 사람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인들은 보통 이제 친체적인 어떤 사이즈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가정 중심적이라든가 좀 네. 그런 이렇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이렇게 생활하는 패턴도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는 그렇죠.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12개 국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가 사실 제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일 잘한 거죠. 세계에서.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론 이 사태가 끝나고 났을 때 네. 우리가 아시아에서 제일 잘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4월 10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네. 우리는 거의 낙제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분석하시나요? 지금 일단 네. 확진자 숫자가 아시아 이제 제가 분석한 12개국, 이제 12개국은 이제 제가 이제 밑에 자막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제일 많고요. 그렇죠. 확진자가 제일 네, 많습니다. 1450명. 네. 그리고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우리가 2%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그런데 사망률이 그러니까 2%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본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진자 숫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뭐 우리를 추월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현재로서는 일본의 그 확진자 대비 사망자 사망률은 1.8%. 네. 우리보다 낫네요. 낮죠. 네. 말레이시아는 1.58%, 네. 태국은 1.3%, 대만 1.3%, 네. 키르기스스탄 1.4%, 네. 파키스탄 1.4%. 파키스탄이 우리랑 이게 네. 지금 그렇죠. 얼마나 이 그 GDP 차이가 나는 국가인지 네. 제가 지금 통계를 들고 오지 못했는데 네. 그리고 뭐 싱가포르 0.3%. 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급한 국가보다도 네. 우리가 결코 잘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홍콩이 4%로 나왔는데 네. 홍콩이 4%인 이유는 이제 확진자가 적네요. 974명. 1000명도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사망률, 단순히 사망률만 갖고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트집을 잡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망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망률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석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극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극복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쵸. 정부 덕분이 아니라 그쵸. 우리 의료진들, 네, 국민들 자발적인 참여 맞습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코로나를 잘 극복한 게 긍정적인 효과를 봐서 이게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네. 정부 여당이 승리를 거둔다면 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너무 운이 좋아서 네. 너무너무 위대한 국민을 두고 있어서 네. 이렇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대신 이제 많은 우리 애국하는 국민들이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 확진자가 1만 450명까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럼요. 초동 대처가 잘못됐습니다. 네. 초동 대처가 잘못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의 종사자들이 아주 밤새서 최선을 다하고 이래서 이렇게 겨우겨우 맞고 네, 그렇죠. 있는 거고. 그래도 사망률은 지금 2%대에 달한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일 겁니다. 아무리 누구를 초대해서 이렇게 축하해줘 그런 건 좋을 텐데, 물론 어마어마한 상을 받은 영화 감독을 청와대에 불러서 축하해주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하필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을 때 짜파구리 아시죠? 짜파게티랑 너구리를 합쳐서 끓여 먹는 거라던데, 그걸 먹으면서 아주 박장대소를 하셨던 박장대소하는 대통령 부부의 네. 사진이 찍혀서 네.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10명 중에 7명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제대로 대응했다, 정부가. 네. 근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진과 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의료보험 체제가 네. 그렇죠. 제대로 대응했다. 그리고 왠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10명 중에서 7명이나 이렇게 긍정평가를 하는 데는 네. 이게 편향된 보도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지금 교묘하게 짜집기를 한 우리의 뉴스들.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적절하게 버무려졌어요. 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시야를 조금 가린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모든 정부는 그 정부에 유리한 자료를 내긴 하죠. 네. 하지만 이번 정부는 너무 심하다. 이게 많은 이제 보수 언론에서 올바른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면, 기사를 보면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고 불리한 자료는 공개하지도 않고. 사과 그리고 아직까지 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사과요? 사과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오늘 이 시간에는 정혜영 기자가 이제 사망률을 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4월 10일 기준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아마 이 퍼센테이지는 크게 바뀌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제 총선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과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정부 여당이 승리하든 야당이 승리하든 이 코로나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총선 결과 후에 방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